1947년 7월 한 남자가 자신의 양들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초원에 잔뜩 널린 은색 물체들. 이 사건으로 미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기에 세상은 이렇게나 주목한 것일까요?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뉴멕시코의 소도시 로스웰. 인구 45,000명의 한적한 시골 도시로 대부분 드넓은 목장과 황량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로스웰은 중요한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다룰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폭파부대 509의 근거지가 바로 로스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509 부대가 주민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 지역에서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데, 일각에선 그 이유가 로스웰 평원에 추락한 어떤 물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 로스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로스웰의 비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947년 6월 24일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케네스 아놀드는 워싱턴주 레이니어 산 인근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번쩍이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그로부터 4일 후 몽고메리 맥스웰 공군기지 상공에 반짝이는 물체가 나타나고 그것을 2명의 파일럿과 정보장교가 목격하는데, 네바다주에서도 비행 물체의 편대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하늘에서 빛나는 미확인 물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전국적으로 폭주합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7월 2일 밤 10시경 로스웰 3000m 상공에서 거대한 발광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광이 번쩍거리며 추락합니다. 다음날 아침 윌리엄 브레즐은 목장을 둘러보다가 그곳에서 낯선 광경을 보게 되는데, 비행체 잔해로 보이는 금속 파편들이 사방으로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은색 물질들, 그 중에 형체가 멀쩡한 곳도 있었는데 4m 정도의 원반 형태의 비행체, 바로 UFO가 추락한 것입니다. 다음날 윌리엄 브레즐은 당국에 신고합니다. 곧바로 로스웰의 보안관인 조지 월콕스는 사건을 둘러보는데, 그 심각성을 깨닫고 미국 제8공군 사령부 소령 조지 마르셀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7월 7일 제8공군 509 폭격부대의 정보기관이 폭격 인근 지역까지 수색하고 목장에 흩어져 있는 UFO와 그 잔해를 모두 수거해갑니다. 그리고 509 부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 발표를 합니다. 곧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비행 접시의 소문은 사실이었으며 제8공군 509 폭격대의 정보장교가 비행 접시를 확보했다. 미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나간 지 4시간 만에 미 정부는 입장을 바꿉니다.
509 전폭단의 블랜차드 대령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비행 접시 잔해라고 발표한 것은 기상 관측용 기구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국의 발표대로 로즈웰에 떨어진 물체는 UFO가 아니라 정말 기상 관측 기구였을까요? 그리고 군 홍보 장교가 확인도 없이 상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여론이 잠잠해질 무렵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론의 보도 자료를 낸 정보 장교 월터 하우트, 그는 어떠한 처벌도 없이 오히려 승진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신속하게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 CIA를 창설합니다. 로즈웰에 떨어진 물체와 미 정부의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정부의 방침에 의심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 이 사건의 숨겨진 이면이 궁금합니다. 7월 7일 509 부대는 로스웰 목장에서 미확인 물체와 파편을 수거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한 군 관계자들, 어째서 외계의 물체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로스웰 사건 당시 비행체의 파편을 수거하고 조사를 맡은 로스웰의 공군 소령 제시 마르셀.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는 죽기 전에 로스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From one piece of metal, what looked like metal anyway. It was not flexible, but it was as thin as a foil of a pack of cigarettes. I tried to make a dent in this metal. He says, you can't bend it, you can't make a mark on it. He says, I took a sledgehammer and whammed it. I put it on the ground and whammed it. The sledgehammer bounced off of it. 그리고 제시 마르셀 외에도 목격자는 있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 로스웰의 주민들. 목격자들은 현장에 떨어진 파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묘사하는데 The most dramatic is the foil-like material that you could wad up in a ball and let it go and it would unfold itself. They tried to burn it and they couldn't burn it. It wouldn't catch on fire, and they took out their pocket knives and they tried to cut it, and they couldn't cut it. And I couldn't cut it with my knife. Material. And you could crumple it up, let it out, and it would come out flat. You could not crease it. 해석되지 않는 상형 문자가 그려진 조각. 그리고 포일처럼 생긴 은색이 얇은 판으로 잘라지지도 흠집도 나지 않고 구겨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파편들. 이 같은 이유로 목격자들은 파편들이 지구의 물질이 아닌 외계에서 온 물질이라고 주장합니다. 팩트체크를 하면 7월 2일 로스웰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 그런데 미 당국은 오보라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로즈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1995년 미 국방부에서 내놓은 975페이지의 보고서 뉴멕시코의 사실과 허구.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웰에 추락한 원인은 모글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글 프로젝트. 미 육군 항공대가 극비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소련의 핵무기 실험, 탄도미사일을 감지하기 위한 초고속 대기 음향 장치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사운드 센서가 부착된 견고한 풍선을 성층권으로 띄워 음파로 소련을 감시, 도청을 실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웰에 떨어진 물체들은 모글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네오플랜의 풍선, 종이 호일, 레이더 반사경, 음향장치, 발사대의 목재 프레임의 파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는 마르셸이 봤던 기호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바로 장난감 공장에서 기부한 스카치 테이프라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 문자들은 단지 스카치 테이프의 알록달록한 문양이었던 것이죠.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진실일까요? 국방부 보고서의 진실성 여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웰 사건 당시 목격자들이 본 것은 파편만이 아니었습니다. 폭 1.8m, 길이 4.4m 정도의 원반 형태의 비행체.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비행체 내부에는 처음 보는 생물체가 죽은 채 있는 것입니다. 무려 3명. 승무원이라고 생각되는 이 생물체는 120cm의 어린이 정도의 키에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머리, 큰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계인이 추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성 보고서 어디에도 외계인 시체에 대한 내용과 추락 장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목격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목격한 외계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인할 수 없는 생물체야말로 로즈웰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증거인데요. 당시 로즈웰의 장례업자 글렌 데니스는 추락 직후 군 당국으로부터 어린이용 관 몇 개를 준비해달라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즈웰의 응급차 운전자는 구급차에 실려있는 시체를 보았고 Look, I just want to know what you got right there. You say one word to anybody, you're dead. 만약 이 일을 발설할 경우 죽게 된다는 협박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날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Was 3.5 to 4 feet tall. The color was variously described as pinkish green, grayish green, slanted eyes, no nose, just 2 little nostrils, an inch slit for a mouth, 2 little orifices for ears, no hair, and the head was shaped like an inverted egg. 그날의 목격자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UFO와 외계인의 시체는 51구역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실험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51구역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1급 군사기밀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하고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공군시설로 지도의 좌표를 따라 51구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51구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항공, 육로, 허가받지 않는 어떤 사람도 출입할 수 없는 51구역. 도대체 미 정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로즈웰에서 수거한 UFO와 외계인의 사체는 51구역에 있는 것일까요? 1947년 로즈웰에 떨어진 파편과 시신을 수습한 509 부대는 우선 로즈웰의 공군기지 84 경납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의 사체는 부대 병원에서 해부를 하는데 이후 오하이오주 CIA의 비밀 가옥으로 비밀리에 호송되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로즈웰에 떨어진 외계인 중 하나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외계인. 로즈웰 사건 당시 군 병원의 간호상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간호사는 미 공군 509 사단 소속 상사 마틸다 오도넬 메겔로이. 사실 그녀는 생존한 외계인의 간호를 맡아 호송 지역까지 같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계인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진 인터뷰. 외계인의 이름은 에너렐로. 그들은 텔레파시로 대화를 했고 지구에 온 목적과 우주의 역사에 대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CIA는 그 내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봉인합니다.
목격자의 진술로 로즈웰에 외계인이 추락했다는 사건의 신빙성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의혹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의혹에 기름을 붓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1995년 5월 5일 영국 런던의 시사회장.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역사상 최초로 외계인의 해부 과정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외계인에 대한 의심을 한방에 불식시키는데요. 지금부터 볼 영상은 충격적입니다. 주의해주세요. 임산부와 노약자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가량의 영상에는 보호복을 입은 3명의 의사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외계인을 해부하고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상당히 기묘하고 기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외계인이 해부한 영상일까요? 산틸리 필름이라고 불리는 이 영상은 이후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1995년 8월 28일 미국 폭스 TV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됩니다. 영상이 방영된 후 전 세계적으로 외계인 존재에 대한 논쟁들로 일대 센세이션이 일으켰고 세계를 놀라게 한 이 필름은 생방송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비디오는 위작, 가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에 의해 조작이 아니라고 평가받았던 산틸리 필름. 2016년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존 험플리즈. 닥터 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특수 효과 부분을 전담한 사람으로 로즈웰 외계인 해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외계인의 모형을 직접 제작하고 본인은 직접 영상의 부거미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촬영 직후 외계인의 모형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 산틸리 필름 사건. 하지만 이러한 위작 사건으로도 로즈웰 추락에 대한 사실 여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방부가 다시 한번 의혹을 종결시키려고 하는데 1997년 6월 24일 The U.S. Air Force is about to tell us what it says happened. We're going over to the Pentagon now, where Colonel John Haynes of the U.S. Air Force will tell us what happened. 워싱턴 펜타곤 기자회견. 미 공군은 로즈웰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 공군은 로즈웰의 사건 종결이라는 결과 보고서로 케이스 클로즈를 선언하는데 231페이지의 보고서는 이전의 보고서에 없었다. 외계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바로 충돌 실험용 인형이라는 것이죠. 비행기에서 탈출용으로 만든 마네킹. 실제로 뉴멕시코 지방에서 실행된 실험으로 1953년부터 30년 동안 2,500여의 기구로 마네킹을 떨어뜨리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1953년, 마네킹의 크기는 신장 137? 사람을 위한 군사용 실험에 굳이 신장이 작은 마네킹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혹을 의식한 듯 후에 보고서의 마네킹의 신장은 180cm, 체중은 80kg로 바뀝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어째서 아직까지 추락 현장을 은폐하는 것일까요? 더욱더 큰 의문은
왜 미 정부는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UFO 존재를 극구 부인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추측합니다. 냉전시대 로즈웰의 핵무기를 실험하는 장소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물체의 추락으로 로즈웰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자 달가워하자는 정부는 외계인의 추락 사건이라는 뉴스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4월 FBI 조사관 하우스가 상부에 보고한 메모가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가운데 솟아오른 원형의 비행체 3대가 발견됐고 각각에는 90cm 길이의 사람 모양을 한 시신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이 금속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고속 비행이나 실험 비행을 할 때 입는 옷과 비슷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모는 그리 의미가 없다고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가 기재된 FBI 사이트의 페이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인기 페이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며 1947년 7월 2일 로즈웰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의 진술로 그곳에 신장 120cm의 무엇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그 지역을 수색하고 모든 증거를 수습했습니다. 전대미문의 UFO 사건. 하지만 미 정부에 의해 발빠르게 은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은폐를 하기에는 목격자가 너무 많았고 은폐에 가담했던 사람들까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미국의 과학기술은 급격히 발전합니다. 현재 로즈웰 연구소에서는 로즈웰에 떨어진 최초의 잔해에 대해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로즈웰 사건의 논쟁은 아직까지 계속되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로즈웰에 외계인이 추락됐다고 믿고 있습니다.